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유미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가운데 기업 부문의 부실, 또 대미 통상 분쟁 악화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과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이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또 전망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중국이 처해져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1등으로 치는 보양식이 불도장 아닙니까? 그래서 불도장 같이 영양가 만점인 중국에 관한 전망, 분석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사 보면 미국 트럼프랑 또 EU 그 집행위원장인 융커가 무관세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지금 무역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붙으면서 사실 이게 대서양으로 옮겨 붙는 대서양 무역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EU와 미국, 사실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EU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 자랑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청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관세를 매기면서 이게 점점점 막 에스컬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클로드 융커가 이제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없기로 하자. 그리고 그거는 약속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가는 협상을 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랬거든요. 왜냐면 미중 갖고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이 되는데 이게 대서양 무역 전쟁까지 가면은 이거는 글로벌화된 무역 전쟁. 그래서 굉장히 확전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분이 확전을 막는 그런 어떤 방점을 찍어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 거죠? 예, 이제 거기는 협상을 2달 동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세를 매기느냐. 그다음에 이 양국 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차예요, 차. 예, 자동차. 그래서 니네 지금 미국이 유럽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10%를 매깁니다. 그리고 유럽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2.5%를 매기니까 그거 똑같이 하자. 차이가 너무 나요. 네,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면세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들어가는 이 그러니까 차들의 85%가 부품이 현지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그것도 면세해 주거든요. 근데 제일 독일 총리가 지적했듯이 BMW가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진 공장이 어디 있냐면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얽히고 설키고 서로 말로 하고 말전쟁, 관세전쟁이 됐는데 일단은 조금 자제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주가들 좋았습니다, 오늘. 네. 증시도. 네,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3월 23일이죠.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또 알루미늄의 관세 발효를 시작으로 6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2천억 달러 관세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죠. 7월 11일 날 이제 중국 제품 340억 달러의 1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무역 통산 전쟁에서 통화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관세가 붙었는데 관세 외에 지금 보이지 않게 통화 전쟁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을 조정을 하면은 관세분을 상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네 위엔화를 굉장히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소위 말하는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관세화에 대해서 이런 환율 조정으로 5% 정도를 그거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력 조정을 해서 10%까지는 관세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이 환율을 조정을 한다고 지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을 자기네들이
뭐 중국 입장에서는 높이는 거죠. 위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떨어뜨리고. 예. 그런 거면은 미국에 가서는 물건값이 싸지잖아요. 네. 그러한 전쟁으로 가는데 결국은 지금 전 세계의 결제를 담당하는 것은 달러의 62%인데요. 중국 위안화가 지금 세계의 결제의 통화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축통화라는 거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서 관세 이런 무역 아주 직접적인 통상 전쟁보다는 통화 전쟁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통상 문제잖아요. 통상 문제면은 무역 관련. 예, 무역 관련되면 미국의 이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사람이 상무부 장관이 돼야 되거든요. 로스 장관. 근데 전체를 다루는 사람은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입니다. 그래서 통화 전쟁을 서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화 전쟁으로 가면 통화 전쟁은 바로 금융 이런 굉장히 큰 파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통화 전쟁, 금융 전쟁으로 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들은 신흥국. 네. 그다음에 뭐 약한 OECD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뭐 터키, 한국 이런 대외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세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골치가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무역 통상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옮겨 붙는 부분들은 이제 막자. 그러면서 서로 지금 용인을 해주고 하는데 미국은 한번 물었으니까 안 나요.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들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 내에 어떤 관공선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못 합니다. 네. 등등 많은 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간 선거까지 짧게는 트럼프 중간 그다음에 2년 후까지 봤을 네. 때는 전략 전술이 지금 금융 전쟁으로 화폐 전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특히 금융 전쟁으로는 장기화됩니다. 네. 장기화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또 글로벌 투자 은행을 중심으로 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심각한 수준인가요?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게 지난 3, 4년간의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 아주 뭐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했고요. 7% 이상의 아주 뭐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왜 6.7%로 내려왔어요. 6.3%까지 내려. 자, 이게 뭐 6%는 굉장히 높은 거지만 이게 내려오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뭐 지금 중국이 둔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세계의 공장이 그러면 활발해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더욱더 여기서 심각한 거는 그 내부를 보면요. 소매 판별, 내수. 중국이라는 건 내수가 크거든요. 내수가 큰 건데 내수의 증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15% 이상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수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거는 고정 투자율. 네. 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해야지 이제 후에 생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이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비도 없고 투자도 없고 그러면 경제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는 반면에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수출이 중국은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닌데요. 수출이 7.9%에서 15.4%로 2배 오른 거예요. 네. 중국도 이제 수출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관세 전쟁, 통화 전쟁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가지, 3가지가 겹쳐서 들어오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 약세로 가는 분위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 저기서 감기 걸리면 우리 이제 폐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인 거죠 지금. 네. 그럼 중국 수출이 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수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중국이요? 내수가 안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수출 다변화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요 이렇게 무역 전쟁하고 있지만요. 지난 5월달, 6월달에 대미 무역액은 또 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위에 고공전 지금 저 위에서는 막 그 비행기끼리 막 지금 뭐 총을 쏘는데 밑에는 열심히 손잡고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전면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은 무역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이루어질 일들이 뭐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셔야지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중국은 점점 더 지금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가면요 6.2%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국 굴기 중국 제조 2020 그게 뭐 가능할 것인가까지 의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막 그 중국에도 일어나는 게 부채가 그렇게 많아요. 중국의 전체 부채를 합하면요 GDP의 225%입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 그걸로 성장한 경제인데 한번 이 성장통이 오는 것 같아요. 후폭풍이. 네. 그래서 부채 문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민간 기업과 이 국가 공유 기업의 이 부채만 합치더라도 GDP의 170%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한 그런 시그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둔화 가능성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옛날에 그럴 수도 있겠나 그랬지만 이제는 상수로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뭐 여러 번 우리들이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 그래요. 회색 코뿔소라는 건 뭐 일어날 일은 일어나면 큰일인 줄 알고는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맨날 쳐다만 보니까 이게 그냥 대처를 안 하는 거예요. 첫째, 그림자 금융, 네. 섀도우 뱅킹이라고 그래서요. 중국에는 금융권에서 제재를 안 받는 금융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자산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게요, GDP의 80%입니다. 그거는 중국의 어떤 이 금융감독, 이 규제도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거기가 굉장히 또 큽니다. 부동산에 지금 10조 위안 이상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과잉 공급된 그 분량이 다 소진되는데 4년이 걸린다 그랬는데요. 올해 다시 재보니까 8년으로 늘렸어요. 그게 한번 버블이 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짜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자, 뭐 좀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부채. 네. 기업 부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70%까지 갔는데 그게 지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좀 4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부채의 늪에서 그러니까 한번 돈 빌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돌려막기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부채를 어떻게 하고 지금 사실 부도율 중국의 부도율이 지금 사상 최대로 많아졌습니다. 0.59%.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개가 사실 3대 회색 코뿔소라 그래서 중국의 성장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CNBC 인터뷰에서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중국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위안화 절하 문제가 이 통상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화를 그렇게 이제 절하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4월과 10월 달에 니네 외환 조작국이야 아니야 뭐 이런 조사도 나오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런 뭐 개입이 있다든가 인위적인 이 통화 조절이 있으면 사실 IMF에 제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 나오고 막 감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중국의 탓인가? 과연 중국 혼자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내리느냐? 이 환율은요 굉장히 민감해서
6개월 앞에 일어날 일도 오늘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율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로 이 하늘에서 계시받지 않는다면 못 맞추는 건데, 이 환율, 그러면 자기네 통산 정책뿐만 아니라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자국의 부양책, 이게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달러가 너무 세요. 미국이 경제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무역 전쟁 그다음에 하지만. 어저께 제가 요새 아침에 새벽에 더우니까 일찍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기사. 트럼프 네. 트위터 봐요. 아, 트위터. 네, 그거 보는데 중요하죠. 이제 27일 날, 미국 시간 27일 날 네. 지금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4%대 성장을 했답니다. 아, 정말 그래서 끄떡 없네요.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휘청휘청 12배 큰 네. 그 등치를 가진 미국 경제가 4%인데 우리는 2점 몇 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숫자도 놀라워요. 지금 뭐 CNN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는 4.2%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4.8%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재무 성적표가 나왔다. 트위터에 나온 거예요. Greatest number on the planet. 그렇게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자기네 나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실 환율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중국이 이 지금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네. 좀 부양책을 하려고 일단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지금 한 183조 정도의 세금 감면 조치를 갖고요. 그다음에 한 2달 전인가요? 증치세, 우리나라는 부가세죠. 그걸 1% 깎아줬어요. 그것만 해도 18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인프라를 짜라고 해서 280조어치 국채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불 준비율을 15%를 인하했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지금 과감하고 굉장히 재정을 푸는 이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내 돈이 많아졌어요. 네. 그럼 환율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올라가는데 중국 돈의 가치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요. 네. 일단 겉포장은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까보면은 이거는 환율, 무역 전쟁에 대비한 토대를 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 위안화 절하가 보통 이제 절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되게 감시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위안화 절하가 결국 중국한테 좋은 점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절하가 된다는 게. 저는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에 가서 싼 가격, 더 뭐냐면 지금 많이 사게 될 테니까. 예, 많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많이 했는데 지금 지적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게 뭐냐면 위안화 그렇게 하지만 항상 경제는 이 양날의 이 검인 것처럼 네.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자, 위안화가 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나라 돈을 갖고 있고 싶어요? 안 갖고 있고 싶어요? 그 나라라는 게 이제 중국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팔고 싶죠. 중국에 있는 자본이 막 유출이 되는 거예요. 네. 나 이제 그만할래. 거기다 매도해보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나라 돈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옛날 가치를 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또 달러로 빚을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환의 실질 부담이 가중하고 그래서 네. 위안화가 올라가서 수출은 좋지만 수입 그다음에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2015년에서 16년도에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를 좀 내립니다. 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금이 확 빠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거를 너무 급속도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지만 지금 수출하고 지금 수출이 자기 나라의 이 경제 성장에 지금 거꾸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간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환율은 우리가 좀 적정선에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관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보복 관세가 아니라 이런 환율 조정으로도 10%까지는 자기네들이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지금 환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하고 또 중국은 미국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서로 탓을 그렇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하나 하면은 자, 미국 금리 인상이 제일 큰 영향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두 번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러면 뭐 돈들이 뭐 무역을 해서 많이 파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자가 하고 이상하게 또 중국에 직접 투자, 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FDI라 그러는데 그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들이 또 줄어요. 이제 중국이 인건비 뭐 이런 얘기하기는 우리가 이제 중국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직접 투자액이 이제 줄고 있고요. 거기다가 하여튼 계속 지금 중국 당국이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금 차려보는 게 자금 유출이에요. 자꾸 빼서 다른 나라에 달러로 바꿔 자꾸 갖고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제일 중국에서 아픈 부분이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이 다른 분야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고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뭘 하고 싶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10대 은행 중에 4개가 중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인민은행 등. 그렇지만 거기는 자산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사금융 이런 것들을 아직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게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니네 개방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통상 통화 전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짧게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네.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고 스텔스기 있잖아요. 소리 안 나고 이렇게 탁 타는 스텔스기를 활용한 이 환율 또는 통화의 조정을 통해서 11월까지는 기다린. 11월 달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고 그러면 그 뒤에부터 아주 뭐 전략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그게 중국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화 가는 거군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입장만 보면 일단 11월 달 선거를 자기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니까. 그거를 이겨야지만 자기가 재선을 할 수 있고 재선을 해야 자기가 8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여튼 굉장히 뭐 무조건 닭공을 할 겁니다. 닭공을 하고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중국도 아주 트럼프 아픈 데를 찔렀다. 또 뭐 등 뚫어줬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장기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건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중국이 처해져 있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격동하는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